안녕하세요. 책을 좋아하고 책을 통해 자신의 삶이 변화하길 바라는 여러분들, 책현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짜잔! 콜센터라는 책이고요. 콜센터라는 책이고 작가는 김의경 작가님이 적으신 소설입니다. 장편 소설이고요. 출판사는 광화문 글빵이라고 되어 있는데, 광화문 글빵은 이게 광화문 글빵이라는 따로 브랜드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연합뉴스라는 뉴스 채널의 출판 전용 브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콜센터라는 이름을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말 그대로 콜센터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가님을 먼저 뵙고 이 책을 읽었거든요. 작년에 강연회에서 뵙고 이 책을 읽었는데 이제 선입견, 편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목만으로 콜센터에 일을 하고 계신 분들, 감정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애환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하여튼 뭔가 사회 비판적인 그런 소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손을 많이 안 댔었거든요. 근데 이제 책장에서 있는 콜센터라는 책을 제가 우연히 보고 이제 콜센터가 저를 불렀어요. 말 그대로 콜을 했죠. 그래서 콜센터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그런 콜센터의 내용도 물론 있었지만 그런 내용들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콜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5명의 청춘들, 친구들 5명이거든요. 5명의 청춘들의 이야기가 이름들을 바꿔가며 시점을 바꿔가며 실려있는 아주 청춘 소설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콜센터라는 이름만 듣고 제목만 보시고 이게 조금 읽고 나면 뭔가 사회 비판 영화라든지 사회 비판을 어떤 추구하는 책을 읽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갖고 계시다면 그런 걱정 접어두시고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김의경 작가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78년도 서울에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2014년도 한국경제 청년 신춘문예에서 청춘파산이라는 소설로 등단하셨습니다. 청춘파산이든 지금 이 책인 콜센터든 김의경 작가님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소설에 많이 녹여내시는 분입니다. 청춘파산도 실제로 김의경 작가님이 이제 파산 신청을 하시고 면책을 받으시는 그런 과정을 책을 통해서 담아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자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단지 어떤 사소설적인, 일본에서 유행한다는 사소설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 자신의 삶을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글들을 적으시는 작가님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어떤 작품성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콜센터도 마찬가지로 김의경 작가님이 이제 피자 콜센터에서 일을 하셨던 경험을 토대로 이 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가의 말에 보면 이제 자신도 이제 작가님도 되게 고객한테 모욕적인 말을 듣고 힘들어서 옥상에 올라갔는데 이제 남자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너 왜 연애 안 해? 연애에 쏟을 감정이 어디 있냐? 진상한테 쏟을 감정은 있고 연애에 쓸 감정은 없냐? 라는 말을 직접 들었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진상한테 쏟을 감정은 있고 연애에 쓸 감정은 없냐? 이 표현이 실제로 있는 문장이기도 하고 또 이 소설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도 콜센터에서 직접 일을 하셨고 또 심지어 청춘파산이라는 소설을 제가 듣기로는 청춘파산이라는 소설이 이제 한국경제 신춘문예에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콜센터에서 일을 하시다가 전화를 받고 그걸 알게 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콜센터에서 일을 하시면서도 이제 계속 작품 활동을 해오셨던 거죠. 그래서 콜센터에서 계시지만 물론 작가님은 꿈이 있었으니까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한 명의 작가의 탄생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콜센터 책 내용에 좀 더 들어가 보면요, 지금 차례를 보시면 보통은 이제 소제목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차례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사람들 이름이 반복됩니다. 총 5명의 친구거든요. 5명의 친구의 이야기들이 쭉 이어집니다. 근데 이제 한 명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강주리, 우용희, 최시현, 박형조, 하동민 이 5명의 친구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강주리의 입장에서 보았다가 한 명씩 시점이 바뀌면서 각각의 시점에서 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오해를 했던 부분들과 실제로 그 이야기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그냥 편하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아니면 보기 싫은 건 안 보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책을 읽다 보시면 우리가 과연 한 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한테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사람들은 다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아주 세심한 배려로 이 책은 잘 담겨 있습니다.
각각 인물 소개를 하는 것들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 봅니다. 왜냐하면 인물들이 각각 특징이 있긴 하지만 그 인물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아시려면 책을 읽어보시면 상당히 확실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게 책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제 콜센터라는 배경도 사실 아주 사실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친구들도 5명의 친구들도 사실 내용이 되게 이렇게 그 인물들이 되게 입체적입니다. 한 명은 무조건 착하고 한 명은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이 있다,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이 동시에 있다라는 걸 잘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작가님이 되게 문장을 되게 잘 적으십니다. 처음에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제 문장을 한 개씩 한 개씩 체크를 하다가 그런 게 너무 많이 쌓이는 거예요. 너무 많이 문장들이 좋은 문장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거는 한 문장씩 소개해드리는 건 의미가 없겠다. 그냥 차라리 뭐랄까 강력하게, 아주 강력하게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읽어보시면서 이 작가님, 김의경 작가님의 어떤 문장력을 한번 느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일단 진짜 내용도 재밌어요. 내용도 상당히 콜센터에 있는 어떤 일들도 있고, 그리고 이 5명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꿈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큰 꿈이든 작은 꿈이든 어떤 직업이든 직업이 아니든 그런 꿈들을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콜센터의 진상 고객을 찾으러 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들, 그리고 이야기들, 그리고 각자의 어떤 꿈들을 포기할까 포기하지 말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 가지고 30대 이상, 그러니까 꿈이 있으신 분들이 읽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 20대 30대 40대 뭐 나이 관계없겠죠. 꿈이 있으신 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뭐랄까 되게 재밌게 읽어가지고 어떻게 이걸 더 재밌다, 막 이거 읽으세요, 막 이걸 읽으시란 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러면 안 되겠죠. 김의경 작가님이란 분은 상당히 재밌으신 분이거든요. 이렇게 말빨이 되게 좋으십니다. 강연에서 처음 뵙기 때문에 말빨이 되게 좋으신데 그 말빨이 그냥 말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되게 글로도 이렇게 잘 녹아들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읽으면서 감동받았던 책이기도 하고요. 이제 저는 이렇게 사인본을 받았습니다. 사인을 2019년 7월 2일 날 수림문화재단에서 어떤 행사를 했었는데 거기 사인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의경 작가님은 또 이제 차기작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고요. 이런 장편 소설, 장편 단행본 수준의 장편 소설뿐만 아니라 이제 뭐 당신의 떡볶이로부터라든지 여러 가지 단편도 이제 많이 내시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책나라하게 나와 있지만 쇼룸이라고 이제 민음사에서 나온 단편 이제 소설집이죠. 그것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어떤 소비에 대한 어떤 입장들을 쇼룸이란 이름을 통해서 뭐 다이소라든지 이케아라든지 이런 항소를 다니시면서 이제 표현을 많이 하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콜센터 어떻게 소개를 더 드려야 될까요? 상당히 재밌게 읽은 책인데 이제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지만 어떻게 읽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자신이 청춘이다, 나 아직 청춘인 것 같다, 10대든 20대든 30대든 40대든 60대든 80대든 90대든 난 지금 청춘인 것 같고 조금 꿈이 있고 방황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아, 그때 이런 감정이었지, 내가 얻고 싶은 것과 얻을 수 없는 환경, 이런 것들이 고민이 있었을 때 아, 이런 환경이었지 라는 생각도 해보시면서 책을 잘 읽으실 것 같습니다. 보통 청춘 문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면 사랑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꿈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 책도 물론 다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한국형 청춘소설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국형 청춘소설이라고 현실은 되게 힘들고 하지만 주변에서 바라는 건 많고 지켜보는 눈들도 많고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자신이 지향하는 바가 있는 사람들이 겪는 어떤 생각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상당히 좋은 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 기본적인 설명들은 다 드렸는데 저는 뭐랄까 되게 한 명이 마음에 되게 남았어요. 결국은 이 책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주인공이 아니다 보니까 짧게 끝나는데 어떤 주인공이 있냐면 사람이 있냐면 화덕입니다. 화덕. 예전 피자집 보시면 이탈리아 정통 피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화덕을 진짜 만들어 놓은 곳도 있었거든요. 지금 아마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이제 그 화덕이거든요. 화덕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 학생이 나옵니다. 이제 고등학교 중퇴를 한 여학생이고 피자를 만들거든요. 피자를 만드는데 별명이 화덕이죠. 그래서 계속 화덕이라고 나옵니다. 피자에 머리카락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여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이제 거의 반삭발을 하고 또 몸에는 다리를 저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제 다리를 절 정도로 이제 장애가 있죠. 소설에서 메인은 아니다 보니까 되게 설명들이 짧게 나와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저는
요즘 이제 다양한 책들을 읽어가면 주인공들이 쭉 나오고 조연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주인공과 이제 주인공을 도와주는 보조 인물들, 주인공 보조 인물들 말고 한 명씩 스쳐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 명씩 스쳐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라는 것들을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고민도 되고 생각할 여지를 많이 줍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도 있거든요. 지금 김보통 작가님이 처음에 이제 데뷔하셨던 웹툰 중에 아만자라는 웹툰이 있습니다. 그 웹툰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제 주인공이죠. 주인공이 이제 암을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데 간호사가 와서 물어봐요. 간호사가 와서 어느 정도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1에서 10까지 어느 정도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계속 이렇게 간호사가 물어본단 말이죠. 그리고 물어보는 게 반복이 되니까 이제 남자 주인공, 그 암환자 역할을 했던 남자 캐릭터가 아프다고 씨발려나 이렇게 욕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화면은 끝나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이제 말하고 싶었던 건 정말 아프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었겠죠. 근데 저는 어디에 그 포인트가 꽂히냐면 아프다고 씨발려나라고 들었던 저 간호사는 어떤 심정일까? 이 만화는 여기서 끝나지만 장면은 바뀌지만 저 간호사는 어떤 생각으로 다음 생을 살아갈까라는 상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죠. 한 개 더 작품이 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우리 한국 작가 중에 상당히 책을 잘 적으시는 분 내용이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킬러예요. 킬러인데 이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 킬러인데 이제 거제도 같은 통영 같은 이제 조선소에 숨어든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마음을 잡고 그냥 살려고 어떤 여자 한 명을 만나가지고 같이 동거도 하고 이제 그 여자도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이제 밤에 같이 앉아서 공부도 하고 삶도 살고 또 살도 섞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그 남자가 킬러로 돌아가면서 아무 말 없이 떠나요. 그냥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그냥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자가 늦게 집에 들어와서 그 같이 살던 방문을 열었을 때 이제 아무도 없는 거죠. 그리고 다시 소설은 다른 이야기로 바뀝니다. 그 여자가 느꼈을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일까? 사랑한다 그러고 같이 공부하고 밥 해먹고 했던 그 남자가 사실은 킬러였죠. 그 킬러가 떠난 그 방을 볼 때 그 여자는 어떤 감정이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금방 말씀드렸던 이 책에 나오는 화덕이라는 캐릭터도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피자를 만들면서 장애가 있고 머리를 빡빡 깎은 여학생의 이야기가 상당히 조금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인물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까라는 생각들도 해보면 되게 상당히 재미있는, 그리고 이 책뿐만 아니라 책들을 많이 읽으시다 보면 주인공은 아니고 보조 출연자도 아니고 보조 인물도 아니고 그냥 잠시 지나가는 사람들인데도 어떻게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에 남는 사람들을 스스로 한번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보시면서 어떤 삶을 살아갈까,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라는 것들을 상상해보면 또 하나 작품, 소설이든 웹툰이든 영화든 그런 것들을 상상을 하게 되죠. 영화 이야기 하나 나왔으니까 잠시만 이야기를 드리면 예전에 꽤 오래된 영화입니다. 스파이 게임이라고 있었어요. 스파이 게임이라고. 이제 말 그대로 스파이를 하는 이야기죠. 미국 영화였던 걸 기억하는데 이제 그 스파이 게임의 주인공을 구하려고 이제 미국 부대가 막 갑니다. 막 헬리콥터 타고 바바바바 가가지고 이제 그 남자를 구하거든요. 근데 그 남자만 구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그 남자를 도와줬던 흑인이 한 명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흑인이었던 것 같은데 그 흑인은 안 구하고 와요. 흑인인지 저쪽에 아랍 계통인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흑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 구하고 그냥 와요.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결론은 결국 뭐 잘 구했습니다, 잘 끝났습니다 이런 결론인데 왜 저 도와줬던 저 사람은 안 구했지? 영화는 끝났지만 저 도와줬던 저 사람은 과연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게 될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저의 어떤 독서 습관이라든지 문화를 받아들이는 습관인데 주인공이라든지 보조 인물들 말고 잠시 나오는 사람들이라도 그 사람들의 감정에 좀 더 이입해보고 그 사람들의 상황에 좀 더 들어가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지 작가가 하고 싶었던 말만 받아들이는 어떤 독서라든지 문화 향유가 아니라
스스로가 그런 작품을 재해석하고 좀 더 작품 자체를 입체적으로 보고 그 작품 자체를 제 것으로 만드는 그런 어떤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콜센터라는 건 어쨌든 5명의 이야기가 기본이지만 5명의 이야기 말고도 중간중간 나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당연히 그렇겠죠? 중간중간 나오는 사람들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감정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읽으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그래서 콜센터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실망 안 하실 테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지금도 노력하시는 감정노동자, 콜센터에 일하시고 주유소에 일하시고 감정노동자 여러분들이 좀 더 정신적으로 안정적이고 안전하고 그리고 편안한 일터에서 일을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